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통 한국인이라면, 특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고구려 역사에 대한 어떤 자부심, 긍지, 또 어떤 큰 감동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넓은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 말이죠. 그 중국 놈들이 수도 없이 쳐들어올 때마다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만주 벌판을 말로 달려 황하에서 칼을 씻자고 말이죠. 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쟁하고 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이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일부러 남을 침략하는 민족이 아니라 방어했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고구려 옆에 형제 국가로 사이좋게 지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투르크. 또 투르크 사람들은 튀르크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터키라고 하죠. 터키. 근데 이 중국 놈들은요. 참 이름을 붙여도 이렇게 붙입니다. 갑작스러울 돌자에 오랑캐 궐 해서 돌궐이라고 불러요. 투르크를 한자로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랬겠지만 참 나쁜 뜻을 갖다 붙입니다. 갑작스러운 오랑캐라는 거죠. 네. 사실 중국 사람들이 수도 없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중국이 이긴 적이 있나요? 중국이 스스로 이긴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것도 신라와 합작품이었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를 위협에 빠뜨렸던 나라는 중국 정통 한족이 아닙니다. 바로 그 몽고 원나라. 어쩌면 몽고는 우리와 피를 나눈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또 비슷하게 그 아래쪽에 있는 만주, 청나라였죠. 한족은 사실 어쩌면 우리한테 열등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고구려 역사도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김치, 한글까지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있죠. 마치 생떼를 쓰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중국 놈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그 고구려 옆에 이웃하고 있는 그 터키, 투르크, 이 터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김신웅이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이 김신웅 씨가 저한테 간혹 터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터키. 그 당시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고 했는데요. 강성했던 오스만 제국이 1529년 그리고 1683년 이렇게 두 번이나 오늘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쳐들어가서 비엔나 성을 완전히 포위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2차 비엔나 포위 작전, 이게 바로 1683년인데 이 터키가 물러간 후에,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물러간 후에 비엔나에서 만들어진 빵이 바로 크루아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 중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소설책 커피를 구입해서 드시면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커피는 마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커피는 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 커피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또 커피 드시면서 함께 커피를 읽으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크루아상 관련된 내용은 오늘 본문 중에 나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중에 그 프랑스의 이제 마지막 왕인 루이 16세 그리고 그의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책에 나온 내용 말고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1789년 바로 프랑스 시민 대혁명이 일어나고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처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훨씬 전에 그 프랑스 왕궁에서 아마 가면 무도회가 있었나 봐요. 이 가면 무도회는 왜 이렇게 여기 눈만 빼고 아니면 눈을 이렇게 가린다거나 뭐 입을 놔두고 아니면 또 그 반대로 이렇게 하면서 가면을 이렇게 받쳐들고 하는 무도회죠. 여기에서 만난 마리 앙투아네트가 만난 스웨덴의 어떤 귀족이 있는데 이 귀족이 아마 마리 앙투아네트를 마음속으로 흠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시민대혁명 이후에
마리 앙투아네트, 루이 16세가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스웨덴 귀족이 이 둘을 탈출시키려고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다 합니다. 물론 탈출은 실패했고 그래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에 처형당하죠. 처형당한 사실, 처형한 사실 또 뭐 이런 것들이 옳다 그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전에, 이 사건 전에 루이 16세가 아주 총애하던 신하가 있는데 그 이름이 기요틴이라고 해요. 기요틴. 근데 이 기요틴이 바로 단두대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좀 잔인한 사형 도구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단두대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당하죠. 그리고 단두대를 만든 기요틴 그 자신도 이 단두대의 마지막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는 사실 어떤 기록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재미가 더해진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사실일 수도 있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좀 불분명하지만 이런 일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오늘날 스페인어로는 단두대를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단두대를 기요틴, 그리고 단두대와 좀 비슷한 작두 있죠? 이렇게 종이 같은 걸 쫙 자르고 또 우리나라 한약방에서도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 작두도 기요틴이라고 합니다.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재미있으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행 4일차 저녁, 관광객들과 가이드 한덕기는 파란 지중해와 깊은 역사를 품은 도시 안탈리아에 도착했다. 여행 일정 내내 함께하는 현지 가이드 로리는 똑똑하고 유능했으며 한덕기와 손발이 잘 맞았는데 로리는 카파도키아로부터 안탈리아까지 7시간 이상 소요되는 긴 여정을 감안하여 미리 호텔과 통화하며 체크인 준비를 해놓았다. 이에 일행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석식 뷔페를 즐길 수 있었다. 식사 중 한덕기는 관광객들의 테이블을 이리저리 오가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다. 그리고 잠시 고민한 끝에 관광객들에게 야간 산책을 제안했다. 패키지 여행의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안탈리아의 구시가지를 산책하며 한덕기가 개인적으로 커피와 크로아상을 사겠다고 했더니 모두들 따라 나섰다. 어둠이 내린 지중해의 부드러운 향기가 가로등 불빛 사이로 퍼져나갈 때 진가비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분노와 경멸은 표출되지 않았고 놀라움과 당황스러움만이 새나오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사이 카페의 낭만적인 테라스에 자리 잡은 일행은 안탈리아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었다. 카페는 터키어로 커피라는 뜻인데 좋은 원두를 사용하여 깔끔한 맛의 에스프레소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한덕기의 제안으로 모두 꼬르따도를 마시기로 했으나 스페인과는 달리 꼬르따도가 없기에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며 별도로 따뜻한 우유를 추가로 주문했고 한덕기가 우유를 진가비의 친구에게 건네며 부탁한다는 눈빛을 보냈다. 진가비의 친구가 적당한 양의 우유를 에스프레소에 섞기 시작하자 진가비도 우아한 동작으로 꼬르따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에 우아한 미소가 빠르게 스쳐 지나갈 때 카페 주인이 크로아상을 가져왔다. 한덕기가 잠시 망설이는 듯 불안한 눈빛을 보일 때 카페 안쪽 어디에선가 부드러운 클래식 기타 선율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이내 마음을 다스렸는지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고 모두들 한덕기를 주시했다. 아름다운 밤에 아름다운 분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바리스타 선생님 두 분이 꼬르따도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아상은 커피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꼬르따도와 가장 잘 어울리지요. 모든 분들께서 저를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시니 오늘 밤엔 지금 드시고 있는 크로아상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젯밤 제가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터키가 1529년 오스트리아를 침공하여 비엔나를 포위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1683년에
두 번째로 비엔나를 포위합니다. 그런데 비엔나는 이스탄불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터키는 당연히 속전속결을 원했을 것입니다. 터키인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황제 슐레이만이 1차 비엔나 포위 작전에서 실패했던 것도 먼 거리를 이동한 상태에서 비가 퍼붓고 10월밖에 안 되었는데도 눈이 내리며 추위가 일찍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이에 1차 비엔나 포위 작전으로부터 150여 년이 지난 1683년 메흐메트 4세는 신속히 비엔나를 점령하기 위해 일찌감치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한덕기는 불안과 초조,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듯한 눈빛으로 간혹 진가비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금부터는 책 속의 설명 부분입니다. 잔잔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683년 비엔나를 다스리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만 제국의 2차 침공에 맞서며 특히 땅굴을 경계했는데 땅굴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큰 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어느 고요한 새벽 부지런히 밀가루 반죽을 하던 피터 벤더라는 이름의 제빵사가 땅 아래로부터 어떤 울림을 느꼈고 이를 의심하여 보고하게 된다. 이에 비엔나 측이 거꾸로 파들어가 땅굴을 발견했고 이를 차단하고 길을 꺾었으며 폴란드군의 지원까지 받아 결국 오스만 제국의 침공을 막아낸다. 전쟁이 끝난 후 제빵사의 공을 치하하는 자리에서 제빵사는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하며 단지 나라를 위해 빵을 하나 만들게 해달라는 청을 한다. 그리고 이 제빵사가 만들어 바친 빵이 바로 크로와상인데 초승달이라 불렀다. 이유는 오스만 제국의 깃발에 그려져 있는 초승달, 즉 오스만 제국의 상징이기도 한 초승달 모양으로 만든 빵을 씹어 먹으며 오스만 제국과 이슬람 교도들의 침략을 잊지 말자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이때부터 비엔나에서 초승달 모양의 빵이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약 90년이 지난 후 합스부르크 왕과 마리아 테레사 왕비의 16자녀 중 15번째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1774년 14살의 나이로 프랑스의 루이 16세에게 시집을 간다. 200년 이상 전 세계를 호령하던 스페인의 힘이 조금씩 약화되고 1700년대 초반부터 문화와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던 프랑스 측의 요구로 마리 앙투아네트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프랑스 국경을 통과했다고 알려지는데 이는 합스부르크의 모든 것을 잊고 프랑스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한다. 루이 16세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사랑했으나 그녀는 늘 우울했고 고향 비엔나를 그리워했다. 이에 루이 16세가 마리 앙투아네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비엔나의 음식을 만들어주리라 결심하며 실행에 옮겼고 요리사들이 비엔나로 파견 나가 배워온 음식 중에 초승달 모양의 빵이 포함되었는데 이를 불어로 초승달 크로아상이라 부르게 된다. 흔히 역사에 전해지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괴팍하고 사치스러웠으며 심지어 빵이 없어 백성이 굶주린다는 말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했다고 알려졌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궁전으로 데려가 씻기고 입히며 음식을 먹였다는 기록도 있고 일반적인 왕비들 수준의 사치를 넘어서지 않았다고도 한다. 1699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 유럽에서 벌어졌는데 스페인 왕위 계승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 전쟁에서 스페인과 프랑스가 한편이었고 영국, 네덜란드, 합스부르크가 다른 한편이었는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의 적국이었던 합스부르크 출신이었기에 그녀에 대한 나쁜 기록이 더 많이 남았을 가능성도 있다. 1789년 프랑스에서 역사적인 시민 대혁명이 일어났지요. 왕정이 폐지되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베르사유 궁전에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옷을 만들던 궁정 디자이너 로즈 베르텐이 패션을 발전시켰다 합니다. 이에 프랑스의 파리가 패션을 주도하는 도시가 되었다고 하니 오늘날 크루아상 하면 프랑스를 떠올리는 것까지 고려하면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에 어느 정도 공헌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저의 가장 친한 터키인 친구로부터 들은 것인데요. 사실 오래된 이야기이므로 다소 부정확한 것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터키에는 크루아상을 파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터키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만들어 왔고 심지어 페스트리를 처음 만든 것도 터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옛날 비엔나 사람들이 터키의 상징인 초승달, 즉 크루아상을 씹어 먹겠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지 터키에서 초승달 모양의 크루아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북카페 라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아요는 영상을 보실 때마다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누르면 종 모양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 중에서 이렇게 부르르 떠는 종 모양, 그것을 눌러주시면 알람 설정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영상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려드린다는 뜻이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까요?